자, ENM 특허 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자, 두 번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어떤 집합, 여러 개의 집합들이 서로 포함 관계가 있거나, 혹은 서로 포함 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요런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거든. 자,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부분집합 개념부터 이해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어떤 집합이 있어, 기준이 되는 집합, 얘가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라고 합시다. A. 집합 A가 있는데 A의 원소 중에 일부나 전체를 가진 집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원소,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보니까 모두 A에 들어가 있네.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A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집합 B를 뭐라 부르냐면 A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A의 원소들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니. 부분집합.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자,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속 들어있죠. 그럼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부분집합 표시를 우리가 요 누워있는 요 U자 형태로 보십니다.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큰 겁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될 때,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이면 X는 또 다 B의 원소래. 그러니까 A에 속해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B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호로 A는 B에 속한다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또 사선을 긋겠죠. 자, 원소 기호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소 기호는 요거죠. 요건 부분집합 기호고. 자, 몇 가지 성질들을 보면,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들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들의 부분집합이다. 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건너뛰어서 당연하게 A는 C의 뭐가 될 수 있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A는 B에 포함되어 있고 B는 A에 포함되어 있으면 A는 당연하게 C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겠죠. 자, 필수예제 7번에 자,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죠. 왜?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해요. 맥을 잘 못 짚어. 그러니까 원소 개념과 부분집합 개념 얘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잘 못해요. 자, A 집합의 원소를 한번 적어봅시다. A 집합의 원소는 얘 원소죠? 원소죠? 자, 집합 자체가 원소인 거야. 집합 자체가 원소. 이 네 개가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가져가서 원소 표시가 돼 있으면 무조건 맞다라는 거야. 1번 맞다라는 거죠. 원소 중에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원소 있습니까? 이런 원소? 이런 원소 없죠? 틀렸죠. 이런 원소 자체가 없어요. 1이라는 원소는 있지만 집합 기호를 갖고 있는 이 1이라는 원소는 없잖아. 그죠? 달라요. 그냥 우리가 원소만을 다 적었잖아. 이 중에 어떤 값을 가져갔을 때 원소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지만 보면 돼요.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지 1에 갈로가 돼 있는 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 원소가 아니지. 자, 있습니까? 있죠? 원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얘는 원래 자기 자신이 집합 기호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집합 기호를 포함한 요 상태도 그대로 가서 원소가 됐다. 있다.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일부를 가져가요. 일부를 가져가서 집합기호를 다시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가 있잖아요. 그지? 1, 2를 가져서 집합기호를 씌워줘요. 그러면 부분집합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집합을 가져갑니다. 집합기호 씌워줘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원소 가져갑니다. 자, 이 자체가 원소였기 때문에 바깥쪽에 집합기호를 써주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공집합을 가져가서 집합기호 시킨 거, 씌운 거 A의 부분집합 된다라는 거예요. 자, 1, 2를 묶어서 가져갔잖아, 그지? 그런 다음 집합기호 씌워준 거 됩니다. 1, 2를 가져가서 집합기호 씌웠잖아. 부분집합인 거야. 몇 번에 틀렸다고요? 3번에 틀렸다고요. 그냥 뭔가 꼼꼼함이 없이 약간 허술한 친구들이 잘 틀려요. 너무 잘 틀려. 자, 필수제 8번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 자, 두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도 들어있어야 돼. 자, 지금 A에 1이라는 원소가 보이죠? 근데 지금 B에는 1이라는 원소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두 값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돼. 1이 있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이다 생각해 봅시다. 자, 넘겨줬어요.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2 넘기면 플러스 1은 0되죠. A가 실수라 그랬는데 제곱해서 2를 넘겨주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겠네. 자, 2를 넘겨주면 A제곱은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 있습니까? 없죠? 안 돼요. 안 돼요. 자, A 플러스 1이 1이다. A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넘겨줘서 A는 0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꼭 마지막 이 A 값을 구했으면 다시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집어넣어서. 1, 자, 0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죠? 자, 0 집어넣으면 2가 되고 0 집어넣으면 1 돼요. 자, A에 있는 원소가 모두 B에 있습니까? B에 있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로 A 값은 얼마다? A 값은 0이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이다. 서로 같은 집합.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똑같은 원소들이 똑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원소들이 똑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혹은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두 집합이 똑같은 경우밖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A는 B랑 같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자,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랑 B랑 같은 집합일 때, 자, 보시면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면 B라는 집합도 마이너스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 돼. 그죠? 여기 얘겠죠, 당연하게.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다. 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고, 자,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A, 1, 2, 마이너스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 자, A 값은 얼마거나 1이거나 A 값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값을 1과 2라고 답을 하면 맞느냐? 틀렸어요. 확인 안 했잖아. 분명히 드렸죠. 이런 미지수 모르는 값을 구했을 때, 이 상수 값을 구했으면 집어넣어서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안전빵. 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되죠, 3. 자, B는 어떤지 봅시다. 자, 3이라는 원소가 있고,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같은 집합 되죠. A는 1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A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를. 자, 2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4. 2 집어넣으면 곱해서 또 4. 8 되죠. 마이너스 2랑 8이에요. 자, B집합의 원소도 한번 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잖아, 그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되죠.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는 같지만 3이랑 8이 다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A는 얼마다? A는 1이다. 1이다. 자, 당부 드립니다. 구했으면 다시 넣어서 확인을 끝까지 해보시라. 자, 진부분 집합은 자, 여기 기호로 설명이 돼 있죠? 진부분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부분 집합. 자, A는 B에 포함이 되는데 같지는 않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B보다는 적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B에 있는 원소를 갖고 있지만 B보다는 개수가 적어져야 돼. A는 B에 포함이 되지만 A랑 B는 같지 않을 때. 요때 우리는 이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이 B의 원소들 중에는 A의 원소가 아닌 애들도 있다라는 거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자,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데,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건데,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간단하게 보면, 자, 1,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있어요. 자,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공집합 가능하고요. 1만 가지고 있는 경우랑 2만 가지고 있는 경우랑 1, 2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요렇게 4개의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개수가 원소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이게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헷갈려요.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A의 부분집합들 중에는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도 있을 테고 1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1을 가지고 있다, 1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야. 1 때문에. 자, 그러면 2도 보세요. A의 부분집합들 중에는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도 있을 테고 2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도 있을 거예요. 그럼 2 때문에 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겨?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럼 이 두 개의 원소로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냐면 4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1을 가지고 있는 경우랑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랑 2를 가지고 있는 경우랑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소 하나마다 무조건 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자, 원소가 n개인 집합이 있으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n제곱. 자, 그럼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딱 빼면 되잖아.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니까 자기 자신 하나만 딱 빼면 되잖아. 그지? 얼마를 빼주면 된다? 1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되겠죠? 되겠죠?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특정한 원소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부분집합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자,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자, 이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 자, 1과 2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경우의 수, 들어가는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안 갖는다라는 거야. 1과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3은 들어가는 경우랑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되고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를 갖게 돼요. 2의 세제곱 되죠. 원래 원소가 총 5개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2개의 원소는 생략을 하고 남은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찾아주면 어떤 특정 원소 2개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 개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똑같겠죠.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실제로는. 자, 2와 3을 포함하지 않는 제외한 부분집합. 2와 3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2와 3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 자, 2와 3을 제외한다. 들어갈 수 없어. 2와 3은. 얘도 선택지가 있다, 없다? 없다. 경우의 수를 갖는다, 못 갖는다? 갖긴 갖는데 한 가지밖에 못 갖는다.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 경우의 수, 얘가 한 가지 경우의 수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 곱하면 또 얼마 됩니까? 2의 세제곱 되죠. 몇 개? 8개의 부분집합이 있다는 얘기지. 자, 방법이 똑같잖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원소를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했어요. 집합의 개수를 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원소들을 가지고 집합의 개수 구하면 되는데 좀 차이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진 부분집합을 물어보면 차이가 생겨. 진 부분집합 물어보면. 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우리가 만약에 부분집합을 구한다. 자, 1과 2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1과 2를 생략하고 부분집합을 만들다 보면 3, 4, 5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있는데 반드시 1과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 1, 2를 다 넣어주는 개념이야. 근데 이렇게 따지면 자기 자신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자기 자신 빼줘야 돼, 다시. 근데 얘는 2, 3을 갖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2, 3을 갖지 않은 1, 4, 5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얘에게는 자기 자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외한 경우는 자기 자신을 갖고 있지 않아. 왜? 2, 3이 안 들어갔잖아. 무조건 2, 3을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갖고 있는 집합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진부분처럼으로 보면. 자,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자, 필수예제 10번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를 갖고 3과 6은 반드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랬잖아. 자, 5는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로 정리가 돼버려.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3과 6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정리가 돼버리죠. 남은 4랑 7은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수 2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풀려면 그냥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삭제. 3과 6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된다. 삭제. 남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바로 2의 제곱 4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다.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누가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자. 적어도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반대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홀수가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를 일일이 따로따로 구해내서 찾기가 복잡하다는 거야. 홀수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경우. 홀수가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두 개가 3이냐, 3과 5냐, 5와 7이냐 이거를 우리가 골라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반대
한 개는 홀수다.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반대는 모두 뭐다? 짝수다. 모두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줘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홀수를 무조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홀수를 다 빼시면 돼요. 자, 이 두 개잖아요.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2의 제곱이죠. 빼주면 된다. 32에서 4를 빼서 28이다. 선생님, 여기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서 공집합이 사라져 버렸어. 여기도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공집합은 여기 들어있는 공집합 때문에 사라진 거야. 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28개가 적어도 한 개는 홀수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필수 예제 11번에 자, A는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다. 자, 보면 A는 2, 4를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1, 2, 3, 6, 12를 4 빠졌잖아. 1, 2, 3, 4, 6, 12를 원소로 갖거든. 자, 근데 보면 X라는 집합이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어디에 들어있어야 된다? X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X가 2, 4는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자, 이거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생략해주자 이런 얘기. 생략해주자. 자, 그 다음에 자, X는 B의 부분집합이잖아. B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2와 4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2와 4를 뺀 나머지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찾으면 돼요. 2의 4제곱 16개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올려드릴게요.